예. 앞에가 춥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더우세요. 일단 나도 먹어요. 네, 상황 봐서. 내리는 게 나아요? 내리는 게 나아요? 내리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자,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납세무자가 뭐 하는 세금이 있고,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뭐 하는 세금이 있고, 결정하는 세금이 있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를 하지만 일부 세금은 정부에서 결정을 해준다. 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네 가지.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아셨죠? 자,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다. 즉, 과소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뭐 한다? 다시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네.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38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2절의 납세무 확정에서 양가로 1번 신고 납부 세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나와 있죠? 요게 신고하는 세금이고, 양가로 2번의 보통징수 세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즉, 정부가 계산한 대로 내는 것을 결정, 납세무자가 계산해서 내는 것을 신고. 네.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취득하는 때고, 원칙은 신고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정부에서 뭐 할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을 하고, 뭐 하면서?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는 세금들은 다 신고 납부 방식에 의해서 징수가 될 것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본에서 징수한다. 고지서본에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죠. 신고납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의무라 그래요. 의무. 네. 근데 의무는 당연히 이행을 해야죠?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요. 제재가 들어가는데 법률은 다 의무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사회적 합의를 말합니다. 그렇죠?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예요? 뭐라고요? 법을 만드는 기관. 에? 에? 헌법재판소? 그렇죠. 국회죠, 국회.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국회죠? 다 사회 시간에 다 안 배우셨어요? 네, 배우셨죠? 네,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줬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뽑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서로 간에 합의된 게 있어야 된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뭔가 규칙이 필요한 거고, 그 규칙은 서로 지키게끔 하는 거다. 그걸 문서화시킨 게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은 사회적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질서 유지가 안 되니까 제재를 가하게 돼 있죠. 그때
어떤 제재를 받아요? 우리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법을 위반하면 무슨 제재를 받냐고요? 예? 왜 이렇게 과격해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구속 이런 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벌금이나 과태료라는 걸 내죠. 그죠? 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끔 하는지 아세요? 경제활동을 제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용돈 가지고 협박을 하지 때리지는 않잖아요. 물론 때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원래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돈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야, 밥 안 줘 그러면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나 밥 안 줄 거야 이러면요. 안 먹어 이래요. 근데 용돈 안 줄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무릎 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뭐 주정차 위반을 했다.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죠? 그죠? 또 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항상 뭐라고 돼 있느냐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세법도 법이니까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뭐가 따라붙느냐? 벌금이 붙는데 벌금은 뭘로 냅니까? 돈으로 내죠? 세금은 뭘로 내요? 돈으로 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벌금으로 받느니 명색이 세법인데 굳이 벌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일하게 세법만 세금으로 받습니다. 이걸 가산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똑같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내든 벌금으로 내든 과태료로 내든 똑같아요. 받는 사람이 뭘로 받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벌금이나 과태료로 받으면 계도 목적으로 쓰여요. 계도 목적으로. 근데 세금으로 받으면 국가 재정에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명색이 세법이니까 여기는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뭘로 받는다?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산세가 추가돼서 고지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경우에 원칙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올 것이다?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올 것이다. 벌금까지 추가돼서. 그러면 모든 세금이 다 가산세가 붙을까요? 아니겠죠? 이런 세금은 가산세 없겠죠. 왜?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가산세가 붙을 이유가 없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고지서가 왔으면 가산세 포함해서 왔을 것이고 이렇게 고지서가 왔으면 가산세 없이 왔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기까지 또 안 내요. 납기까지 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붙기 시작하느냐면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그러니까 고지서 받는 순간부터 나는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죠. 고지서 받는 순간부터 나는 의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알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지만 여기서부터는요. 달라고 청구서가 왔죠.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채무자인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그 이자를 지방세에서는 이거 여기서부터는 그냥 참고입니다. 가산금이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가산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내후년부터 통합이 돼요. 24년도부터. 지금은 통합이 안 돼서 시험제는 안 나와요. 하여간 이자가 붙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자가. 이 이자가 얼마가 붙느냐면 참고로 3%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지서 그 재산세 고지서 혹시 찾아 놓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집에서 찾아가지고 꼭 가지고 다니시라고 했는데
없던가요? 아, 재산이 없으시면 옆집 거라도 어떻게 뺏어서, 친척 집 거라도 어떻게 뺏어서 꼭 가지고 다니세요. 보셔야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봐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게 수업을 뭐 나름대로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가 떨어지느냐, 그날 수업 듣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어요. 느끼시죠? 젊으신 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아니, 그걸 기억을 못 해요?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절대 인사하지 마라 그래요. 왜? 까딱하는 순간 다 날아가니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뭘 하느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인식을 해요. 근데 반대로 젊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냥 외워요. 확실히 이 차이가 있긴 해요.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차이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보고 내가 경험해 보는 게.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다 뜨니까. 신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고서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걸 작성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다 돌아다녀요. 취득세 신고서 하면 그냥 떠요. 아, 이걸 말하는구나 라는 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려면 항상 뭘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냐면, 일단 등기부는 무조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등기부에가 민법에서 배운 내용, 중개사법에서 배운 내용, 그다음에 등기법에서 배운 내용 다 나와 있거든요. 뗄 수 있는 장부는 다 떼보세요. 그래서 내가 직접 봐야 표제부에 뭐가 있고, 갑구에가 뭐가 있고, 을구에가 뭐가 있고, 주등기가 뭐고, 부등기가 뭐고, 이런 것들. 그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세법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측면에서는 신고서하고 고지서를 꼭 한 번씩 띄워보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 고지서 보게 되면은 고지서에 날짜가 2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납기 내, 납기 후. 그 딱 금액 차이가 3% 차이 나요. 그게 이자예요. 그걸 국세에서,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가산금, 국세에서는 가산세라고 하고, 납기 후까지 안 내면 고지서에는 안 나와도 연체이자가 붙어요. 계속적으로 낼 때까지. 그래도 끝까지 안 내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협박을 하죠.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뭔만 보냈어요? 종이만 보냈죠? 종이만 보냈는데 여기서부터는 출장비가 발생하죠? 요때 발생하는 출장비를 뭐라고 하느냐? 지방세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로 재산을 뺏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강제징수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강제징수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용어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24년도부터는 통합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용어만 좀 봐주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산이 매각이 됐어요. 재산이 매각이 됐으면 요 매각된 돈에서 돈을 받아내야죠. 그때 받아낼 때 일단 이 돈 안 냈죠. 여기에 적힌 금액 안 냈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체납세액 안 냈죠? 그 다음에 뭐 붙었어요? 이자 붙었죠? 그 다음에 매각비용 발생했죠? 요 세 개를 매각된 돈에서 받아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징수금이라 그래요. 거둘 수 있는 돈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 징수금에서 제일 먼저 받아가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짜로 매각은 안 해주죠. 돈 내야 해줘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매각이 됐었을 때 그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챙겨줘요. 자, 그러면 이제 원금하고 뭐가 남았어요? 이자가 남았는데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원금에서 먼저 깔까요? 이자에서 먼저 깔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빌렸는데 7천만 원만 갚았어요. 원금에서 먼저 깔래요? 이자에서 먼저 깔래요? 왜 이자에서 먼저 까요? 예? 그렇죠. 이자에서, 영화 많이 보셨어요. 이자에서 먼저 까야 원금이 남을 거고 원금이 남아야 이자를 또 붙일 거니까. 그게 맞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겉단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금에서 먼저 깝니다.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나와요.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요 흐름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요. 요 가산세. 자, 그래서 가산세는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가산세라는 것은 뭘? 의무. 국세든 지방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의무자가 나오는 거고,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나오고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가산세를 부과를 할 때 항상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해라.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해라. 다만 감면 대상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요 두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38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88페이지에 보시면은 의에서 가산세 나와 있죠. 거기에 의에서 보시면은 가산세란 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산세 용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의무, 의무. 자, 그 다음에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어떻게 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해요. 안 하면 여기에 가산세를 추가해서 다시 취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누가? 정부가. 그래서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더해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산세 역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취득세가 1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20만 원 추가해서 120만 원 부과할 거야. 이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협박인 거죠. 제대로 신고하면 얼마에 끝내줄 건데? 100만 원에 끝내줄 건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 더 부과해서 120만 원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120만 원 내기 싫으면 제대로 신고해 이야기예요. 됐나요? 즉 금액을 늘려서 협박하는 구조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벌금 없을 거야 라는 구조죠.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까요? 뭐라고요? 자, 맥주가 요만큼 있어요. 맥주가 요만큼 있어요. 이만큼 늘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뭘? 맥주를. 그죠? 아니 맥주가 이만큼 있다고요. 근데 맥주를 이만큼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맥주를 더 부으면 되죠? 자,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요. 취득세. 아셨어요? 자, 만약에 맥주에다가 소주를 부으면 뭐가 돼요? 소맥이 되는 거지 맥주가 아니에요. 그죠?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 뭐가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짬짜면은 가로 딱 칸막이 친 거고,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 뭐가 돼요? 그냥 잡탕이에요.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에요. 취득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면 뭐가 돼요? 잡탕이 돼요. 아, 짬뽕이 되는 게 아니고 잡탕이 돼요. 취득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를 더해야 취득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되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라는 세금은 명칭이에요, 명칭. 그러면 뭘 가산할 거냐? 그걸 가산해라.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그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해라. 즉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뭘로 해라? 취득세로 해라. 그 세목으로 해라. 그러면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뭘로 해라? 등록면허세로 해라. 소득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소득세다. 그러면 글자가 바뀌지 않으면서 뭐만 늘어날 것이다? 금액만 늘어날 것이다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앞에 붙는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예요? 요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예요?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취득세예요. 요 뒤에 취득세는요? 잘못했으니까 붙이는 취득세예요. 됐나요? 근데 내가 취득한 행위가 50% 감면 대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감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왜? 얘는 왜 내는 세금이니까? 얘는 감면하면 안 되죠. 얘까지 감면해주게 되면 제재의 효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우기느냐? 나도 너랑 이름이 같으니까 네가 감면되면 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긴다고요. 못 해준다고요. 그게 동그라미 3번 이야기라고요. 해당 세목을 감면하더라도 그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우겨요? 야, 나 원래 120만 원 냈는데 50% 감면하면 나 60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원래는 그랬겠지만은 당신이 내는 그 120만 원 안에는 가산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어떻게 하느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세목으로 해라. 그게 취득세면 취득세로 하고 등록면허세면 등록면허세로 해라 이야기고, 단 해당 세금이 감면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 지방세 다 똑같이 규정돼 있다고요. 현재.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그렇다면 가산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인데, 자, 우리 의무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게 해요. 하나는 신고할 의무하고 또 하나는요, 납부할 의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납부는 어디 가서 해요? 납부는 어디 가서 하세요? 은행 가서 하죠? 은행 가서 하죠? 네. 납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고지서는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여기서는 고지서가 안 나오죠. 영수증. 그러면 영수증은 어디 가서 받아와야 돼요? 세무서 받아와야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자, 신고하고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세무서나 지자체에 가서 뭐하고?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나온 금액을 낼 수 있게끔 영수증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수증을 받아서 은행 가서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은행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보통 관공서에는 은행 출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내는데,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고를 안 하면 납부는 못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뭣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납부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됐죠? 두 번째는 신고는 했어요. 영수증은 받았겠죠? 근데 은행을 안 갔어요. 납부만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두 사람.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사람과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안 한 사람과 벌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그래서 두 개로 쪼개요. 여기에 붙이는 가산세하고 여기에 붙이는 가산세. 그래서 둘 다 안 했으면 둘 다 내는 거고, 가산세가 두 개가 붙는 거고, 하나만 안 했으면 이쪽만 붙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일단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 글자 그대로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자,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고, 적게 신고했으니까 납부도 어떻게 했을까요? 적게 냈겠죠. 그러면 적게 낸 것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신고는 정확히 구분합니다. 무신고냐 과소신고냐. 근데 납부는 통합해 놨어요. 안 냈든 적게 냈든 안 낸 금액 있죠? 그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다 안 냈다. 그러면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00만 원인데 60만 원만 냈다.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신고 안 한 사람하고 적게 신고한 사람하고 누가 나쁜 놈? 누가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그죠? 누가 더 나쁜 놈? 그렇죠. 그래서 얘가 좀 더 비싸고 얘가 좀 더 싸요. 근데 장부 조작을 한다거나 이러면 사기나 부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놈이라 그래서 40% 붙여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무신고가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사기나 부정은 무조건 40%. 사기나 부정은.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낼 때까지 일수 계산해서 10만 분의 22씩 붙습니다. 낼 때까지. 이렇게 붙어요. 자, 그럼 보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10만 분의 22거든요. 10만 분의 22가 몇 프로인지는 아세요? 일단 0.02죠? 0.02%예요. 아셨나요? 계산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10일 만에 냈으면 몇 프로예요? 10일 지났어요. 10일. 예? 0.2죠?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10일 지났다니까요? 아셨죠? 100일이 지났어요. 네,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죠? 100일이면 몇 달이에요? 3달이죠? 3달에 2.2%니까 한 달에 1%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때까지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대요. 납부도 안 한 다음에 한 달 만에 냈어요. 한 달 만에. 그러면 무신고가 몇 프로? 20%고 얘는 1%가 채 안 돼요. 10일이 0.2%니까 한 달 하게 되면 0.66%라고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된다고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납부지연 가산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3달에 2.2%니까 30개월이면은 22%가 되죠. 그죠? 그럼 30개월이면은 2년하고 넘어야 이게 나온다고, 이게. 이 정도가. 그러니까 얘가 엄청 싼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럼 왜 얘가 싸고 얘가 비쌀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훨씬 싸거든요? 얘가 싸고 얘는 되게 비싼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얘는 그냥 이때까지 안 내면 무조건 20%를 붙이고 가요. 얘는 한 달 만에 내더라도 1%가 안 붙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안 냈다고 쳐요. 10억을 안 냈으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20%니까 2억이 붙고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냈다? 그러면 10억에 0.66%인데 그냥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1% 잡을게요. 1% 잡으면 1,000만 원이죠? 10억에 1%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그냥 66 잡아가지고요. 660만 원 붙는다고요. 보세요. 차이 얼마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12억 660만 원을 내야 돼요. 한 달 만에 낸다면. 이해되셨어요? 왜 얘가 엄청 비싸고 얘는 그나마 쌀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왜 납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돈이 없는 건 죄다 아니다. 제발 좀 이상한 드라마 좀 보지 말고. 요즘 시대가 좀 이상해서.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없을 수 있는 건 이해하겠다 이 소리예요. 천천히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얘는 돈 드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서류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고 얘는 돈이 필요한 거고 얘는 돈이 필요 없는 건데 이걸 안 했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취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금 낼 돈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그럼 대부분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뭣도 안 해버리냐면 이것도 안 해요. 왜? 이게 없으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안 한다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은 천천히 준비해도 좋지만 요건 서류만 쓰면 되니까 이건 하시라고요. 이것만 해도 얘가 없어지잖아요.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신고는 하시는 게 좋다 이야기예요. 신고는.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10%. 대신 사기나 부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여기는 몰라도 되니까.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신 분들이 뭐냐면 이 단어를 못 봐서 많이 틀려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시험제 뭐라고 나오느냐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줘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줘요. 분명히 100분의 20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10만 분의 20이고 그러니까 신고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냐 납부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냐를 구분 잘 해주시라고요. 한글 문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시라고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자, 납세무가 이제 성립이 됐고 뭐까지 이루어졌어요? 확정까지 이루어졌죠? 확정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뭘 시키라고요? 소멸을 시켜주세요. 소멸을. 자, 그때 소멸할 수 있는 사유,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자, 우리 납세무를 소멸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세금을 내면 되죠? 세금을 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납부라 그래요. 근데 안 내요. 안 내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안 내고 끝까지 가면 매각되죠? 매각되잖아요. 그 매각된 돈에서 채워지는 걸 충당. 결국은 세금 냈다 안 냈다? 냈단 소리예요. 내가 직접 내든 내 재산이 처분돼서 채워지든 낸 거 맞죠? 자, 그래서 세금을 냈으면 납세무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세금을 안 내고도 납세무가 사라지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취소가 되거나 두 번째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세 번째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취소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무효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걸로 봐요. 처음부터. 그런 사유들이 있어요.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상 당신들은 거래 안 한 걸로 보겠습니다.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해서 세금 자체를 아예 없는 걸로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납세무는 자동으로 사라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척기간 만료하고 소멸시 완성했는데 이제 이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고, 자, 그 전에 일단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납세무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시험지에 잘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 사망하고 합병. 자, 사망을 했대요. 납세무자가 사망했습니다. 납세무는 어떻게 될까요? 승계가 돼요. 상속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속의 범위에는 재산만 들어가요? 빚도 들어가요? 빚도 들어가요. 상속은 빚까지 같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빚의 범위에 세금도 들어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납세무는 사라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이 됐대요. 합병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기업 하나가 없어졌다는 소리죠? A하고 B가 합병이 돼서 A가 되든 B가 되든 하잖아요. 보통. 흡수합병이니까. 적대적 M&A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요. 그 사라진 회사의 세금은 전속하는 회사로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하고 합병이 되면 납세무는 뭐가 된다? 승계가 돼요. 승계가. 납세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 소멸 사유 5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389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2번에 부가권의 제척기간이 나와 있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 3번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좀. 왜냐면 이거 좀 흐름 끊기면 안 되니까. 아시겠나요? 좀 이르지만 잠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